처음에는 이제 게임 회사였어요. 게임은 잘 안 되는데 그 채팅 솔루션 만들기 괜찮은 거예요. 개발 도중에도 채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팔아봤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거죠. 매출도 4년이 지나서 2017년에 1억 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6년 후에는 1.5 빌리언이 됐어요. 언제나 회사는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걸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도 50번째 만든 게임이었고 수없는 실패 끝에 뒤에 얻어 걸리는 거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공짜 버전을 쓸 수도 있는데 슬랙을 또 많이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사스 회사들이 나오면 빅테크들이 보고 따라서 만들든가 아니면은 뭐 그 회사를 사든가 근본적으로 이 생태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한 3편에 걸쳐서 사스가 어떤 거고 왜 우리가 사스를 살펴봐야 되나, 그러니까 빅테크를 예전에 우리가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들을 볼 건가라고 할 때 사스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들을 한 3편에 걸쳐서 봤던 것 같고요. 네네. 이번 편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가 또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그게 이 전체 생태계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 회사인 건지, 이런 걸 좀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사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사스는 우리가 모든 걸 만들어 쓰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쓰는 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피스라든가 뭐 슬랙이라든가 AWS 뭐 추천 엔진이라든가 이거를 다양한 형태로 가져다 쓰는 거죠. 대부분 이제 웹이나 앱 기반으로 저희가 그대로 이제 솔루션을 가져다가 월 정액을 내면서 쓰거나 아니면 API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하면서 아니면 개발된 서비스에서 이제 이용하는 뭐 추천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서비스에서 이용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API로 쓰든가 웹이나 앱으로 쓰든가 뭐 월 정액으로 쓰든가 아니면은 뭐 종량제로 쓰든가 어쨌든 남이 만든 솔루션을 갖다 쓴다는 게 핵심인 거고 이런 남이 만든 솔루션들을 잘 이렇게 저희가 쳐다보면서 3가지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사스를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일을 할 때 직접 다 만들어서 쓰거나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대로만 쓰면은 사실 그 과거에 얽매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스 솔루션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일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 시장을 파악해야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야 뭐라도 저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아마 비즈니스를 한다면 뭐 B2C만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B2B로 확장하면 매출이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네. 언제나 그렇지만 그래서 뭔가 사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기업용 솔루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우리도 저쪽에 좀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존의 B2C로 만들어 놓은 솔루션을 잘 바꾸면 B2B에서도 매출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생산성도 올리고 시장도 공부하고 미래의 비즈니스 찬스도 참고 그래서 사스를 이런 솔루션들을 좀 공부해보면 좋겠다가 이번 시즌의 목표입니다. 네. 이제 이 사스를 우리가 이제 왜 공부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해주신 게 일단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저도 노션을 일부러 이렇게 써보면서 기사 쓰거나 아니면 뭐 정리할 때 훨씬 더 놓치는 게 줄어들었거든요. 네. 일이 좀 빨리 되더라고요. 내 개인 상상성에도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사스를 보면 또 특징이 이 회사들은 그것만 열심히 하는 회사예요. 저희가 이제 생산성 사스 할 때 이제 인사관리, HR 사스도 볼 텐데 아무리 뭐 한국의 대기업 집단이 있고 그 대기업 안에서 내부적으로 쓰려고 그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스케일과 이런 HR용 전용 사스 솔루션을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하는 스케일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기업이라 그러면 그 안에 문화에 따라서만 만들어질 거잖아요. 뭐 한국의 유명한 사스 회사, 뭐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회사가 벌써 6만 개가 넘어요. 결국 6만 개 회사가 고민하는 걸 합쳐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얘를 쓴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그 솔루션을 갖다 쓰면 사실 6만 개 회사에 대해서 고민한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뭐 한 200명짜리 사람을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를 굉장히 쉽게 한 달에 2만 원 내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노션 같은 것도 그 제품을 어마어마하게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 노하우까지 다 가져오는 거라 사실상 지금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무조건 사스 같은 솔루션을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그렇게 쓰시다 보면은 요새는 다 사스로 나오니까 이 전체 시장에 대한 공부도 되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또 사스는 보통 B2B로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B2C 회사다 치면은 이제 사스 시장을 보시면서 B2B가 요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공부하시면서 또 그쪽에 진출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총 3가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스 강론으로 드디어 들어갈 건데요. 크게 분류를 해주신 게 생산성, 프로덕티비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일즈 쪽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개발, 이렇게 크게 4개로 갈라주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카테고리인 이제 생산성을 오늘 한번 다뤄볼 텐데,
생산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다 생산성 아닙니까? 그렇죠. 생산성 내에 또 카테고리를 몇 개를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산성 내에 진짜 생산성 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HR 쪽이 있고, 그다음에 채용, 그다음에 관리 운영 쪽이 하나가 있고, 또 교육 이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인 생산성 큰 카테고리 내에 진짜 딱 생산성에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들 한번 짚어보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그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생산성 하면은 아까 노션도 생산성일 것 같고요. 뭐 커뮤니케이션한 툴이나 이런 것도 다 생산성일 것 같고,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산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기본은 소통에 관련된 거니까 뭐 이메일, 그리고 캘린더, 그 다음에 주소록, 뭐 여기까지는 완전 기본이죠. 네. 거기에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당연히 채팅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온라인 스토리지, 요즘은 뭐 파일도 다 온라인에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태스크 매니지먼트, 거기에 이제 도큐멘테이션까지 심지어 말씀하신 노션.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일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나온 결과물들을 뭐 어딘가에 문서로 정리를 하고 또 태스크를 관리하고 그러면서 채팅을 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툴들이 많고 이 시장이 사실상 굉장히 크고 기본입니다. 여기 재밌는 건 여기에 한국적인 문화가 좀 더 개비가 돼요. 그래서 한국은 조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도가 중요한데 재밌는 건 제가 다녔던 미국 회사들은 조직도가 별로 없어요. 조직도 자체가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 조직이 너무 빨리 바뀌기도 하고 뭐 어차피 내가 누구랑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 우리 회사의 큰 조직을 이해하지 않아도 일하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조직도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그 사람한테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그 라인으로 그리면 조직도가 다 나오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어느 회사의 명함을 다 모았다고 생각하면 조직도를 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실제 조직도의 도표로 만들어거나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은 어차피 내 보스가 누군지 나랑 일해야 될 사람 누군지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회사들은 딱 그런 조직도가 있고 그 조직도 안에서 이렇게 권한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회사들의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조직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와 그거 없어도 된다라는 문화. 그래서 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직도를 좀 그리다가 나중에 조직이 너무 자주 바뀌고 사람이 너무 많이 뽑히니까 조직도 관리하는 게 부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도 안 할래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한 30명짜리 회사면은 금방 그리는데 뭐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막 몇십만 명 있고 이러면 못하죠. 그걸 이제 그리기가 되게 힘들긴 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만들어봤자 틀린 정보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중국이 그렇죠. 인구조사 하다가 늘어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옳을 수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미국 쪽에 조직도 사스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워낙 이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뭐 궁금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사실 다 분석을 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보도 분석해서 가상으로 조직도를 만들어주는 뭐 예를 들면 그런 회사도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한국은 딱 조직도라는 솔루션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업무용 솔루션은 조직도를 많이 원하죠. 하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제일 많이 그 팔리는 프로덕티비티 이제 솔루션을 보면 결국 일반적인 이제 큰 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게 이제 다 들어있으니까요. 뭐 이메일, 뭐 채팅, 뭐 다 들어있죠. 온라인 스토리지까지. 그걸 쓰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좋죠.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것도 많이 써요. 스타트업들은 이제 구글 솔루션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웹에서만 돌아간다는 게 또 단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속도도 좀 따르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제한도 있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들은 이제 웹도 있지만 다 이제 앱으로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기도 하죠. 기능도 더 많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 산맥을 다 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태스크 매니지먼트, 뭐 지라라든가 아니면 문서 관리, 뭐 노션 같은 경우에는 제 3의 솔루션이지만 워낙 그거는 잘 만들고 많이 쓰기 때문에 쓰입니다. 그리고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더 소통 쪽에 문서 쪽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이제 노션이나 지라는 그거보다는 약간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이쪽으로 집중해서 좀 시장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재밌는 거는 슬랙 같은 게 또 재밌는 일인데 이 아무리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거나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써도 슬랙을 또 많이 써요. 추가로. 사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공짜 버전을 쓸 수도 있는데도 팀즈 있잖아요. 팀즈. 그래도 이제 슬랙의 기능이 더 좋고 사람들이 이제 슬랙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더 잘 만들면.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열심히 슬랙을 보고 따라서 새로운 걸 더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같이 발전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 이메일부터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봤더니 이메일도 분명히 엄청난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 구글 지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MS 메일을 쓰는데 이것도 두 개의 회사가 먹고 있는 거고 캘린더도 생각해보니까 구글 캘린더 많이 쓰잖아요. 네. 이 밖에 진짜 오프라인 달력을 안 쓰게 된 게 결국은 구글 캘린더 썼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주소록도 결국은 구글 안드로이드랑 연결해 놓거나 그렇죠. 애플 이랑 연결해 놓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온라인 스토리지도 원드라이브 많이 쓰고요. 아니면은 저는 구글 포토 때문에 구글 스토리지도 쓰거든요. 네. 둘이 다 해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처음에 사스를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런 사스 회사들이 계속 튀어나와서 뭔가를 만들면 결국 이제 그 회사도 돈을 벌어요. 뭐 슬랙 같은 것도 다른 회사의 피인수가 됐기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스 회사들이 나오면 빅테크들이 보고 따라서 만들든가 아니면은 뭐 그 회사를 사든가 아니면 뭐 경쟁을 하든가 어쨌든 이게 그 고여있는 물이 죽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스 회사들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이게 계속 이렇게 그 다이나믹하게 시장에 돌아가면 근본적으로 이 생태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많은 회사들이 나와서 좋은 걸 만드는 거가 결국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빅테크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게 또 이런 사스 회사들 공부하는 게 또 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팀즈에 힘을 주기 시작한 게 아무래도 이 슬랙이 막 큰 다음부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새 노션이랑 비슷한 것도 또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거기 이제 자기네들 서비스를 이렇게 계속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 나와서 어떤 분야를 파고들면서 시장 자체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뭐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도 구글도 동영상 뭐 이렇게 화상회의 솔루션을 두세 번 만들었는데 계속 별로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줌이 이제 엄청나게 잘 되니까 어쨌든 이제 구글도 열심히 새로 만들어서 이제 구글 미트는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근데 결국 경쟁력이 있어야 같이 올라가는 거라 저희가 이렇게 빅테크에 투자를 한다면 그 빅테크들이 이런 사스 스타트업들과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줌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갖고 구글은 뭐 우린 구글 미트 같은 거 포기할 거야. 그러면 안 좋은 사인인 거죠. 결국 그걸 사든가 비슷한 걸 만들든가 결국 이렇게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경쟁을 해야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끊임없이 뭐 팀수도 계속 계란해서 슬랙하고 싸우고 이런 그 돌아가는 다이나믹한 걸 보여줘야죠 회사들이. 그렇게 시장을 같이 열어나가는 거군요. 네. 신기한 게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고 굉장히 큰 회사인데 거기에 하나 더 말씀해 주신 게 슬랙이잖아요. 네. 여기는 어떤 회사길래 지금 이 두 회사랑 이렇게 견주고 있는 겁니까? 슬랙이 그래서 참 대단한 회사고 슬랙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면 재밌는 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일단 슬랙은 재밌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게임 회사였어요. 슬랙이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내부의 소통을 좀 더 빠르게 하려고 약간 채팅 솔루션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게임 안에도 채팅이 필요해요. 게임 사용자들끼리. 하지만 뭐 개발 도중에도 채팅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쓸만한 채팅 솔루션이 많지 않았어요. 네이트온이나 이런 거 안 썼나 보네요. 외국 회사라. 네,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 아이디어. 네.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이 채팅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게임은 잘 안 되는데 그 채팅 솔루션 만든 게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좀 팔아봤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게임은 잘 안 되는데. 유니티도 그랬습니다. 유니티도 사실 게임 만들려고 하다가 게임 엔진은 괜찮게 나왔는데 게임은 별로였는데 뭐 엔진이라도 팔아볼까 해서 대박난 경우죠. 그래서 언제나 회사는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걸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그냥 이거저거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거죠. 카카오톡도 뭐 열 몇 번째 만든 거잖아요. 그랬나요? 그때. 그럼요.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도 50번째 만든 게임이었고 그래서 수없는 실패 끝에 뒤에 이렇게 뭔가 얻어 걸리는 거죠. 물론 앞에 이제 쌓인 역량과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슬랙도 게임에서 시작했는데 좋은 그 채팅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성공한 경우고 당연히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났나 보네요. 저 팀이 자기네들 개발하면서 이렇게 채팅 솔루션이 괜찮다 뭐 입소문이 좀 났나 보네요.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는 매출이 올라가는데 오래 걸렸고 하지만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내고 그 다음에 그 개발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내면서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죠. 옆에서 야 그거 좀 줘봐 이제 이게 아니라 우리가 게임은 망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 채팅 솔루션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당연히 그렇듯이 쉽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채팅 솔루션 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선을 하고 근데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열심히 개선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고 이제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난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개발자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써보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업무용 채팅 솔루션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이메일에 부족한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생각보다 이메일에 단점도 되게 많고 근데 채팅을 해보니까 네. 훨씬 편하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채팅으로 넘어가고 약간 또 트렌드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카톡으로 네네. 전화 걸어도 돼? 물어보고 전화를 한다든가 그쵸, 아니면 그쵸. 이제 카톡으로만 다 하는 네. 그리고 뭐 챗봇 같은 게 뜨는 것도 약간 채팅이 우리의 약간 기본이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랙으로 일을 하는 게 사람들이 더 편해지는 네. 바로 앞에 사람이 있어도 말하는 건 서로 부담이니까 네. 슬랙으로 그거 끝났어? 아. 그럼 저쪽에서 이제 하트 보내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문화가 생긴 거죠. 네. 어쨌든 이런 거를 잘 캐치업해서 슬랙이 계속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2013년에 첫 출시를 했는데 4년이 지나서 2017년에 1억 불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4년 정도 걸려서 1억 불 정도를 했는데 2023년인 6년 후에는 1.5 빌리언이 됐어요. 10배가 넘게 그러니까 됐네요. 네, 처음에 이제 막 출시해서 4년 걸려서 1억 불을 하는데 거기에서 15억 불을 할 때까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슬랙이 성장을 했나에 대해서 많이들 분석을 하고 보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슬랙이 잘하고 있는 걸 세 가지를 보통 뽑는 게 시장에 따라서 계속 애자일하게 빨리 움직이는 거. 그래서 시장이 뭘 원한다. 그러면은 계속 그런 기능을 넣어주는. 그래서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빠르게 시장에 반응을 했고, 물론 이거 뒤에는 지속적으로 그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제품도 더 좋게 만들고 회사도 좋게 하고 그러니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반응을 봐도 그걸 느리게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본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 약간 게임사 마인드가 있네요. 그렇죠. 게임이 그렇죠. 원래 온라인 게임은 내놓고 나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쵸. 계속 이벤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더 붙이고 막 그런 좀 마인드가 있군요.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게 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채팅을 쭉 했더니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중요한 것들은 이제 북마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북마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내 태스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되게 강화해서 약간 북마크 기능에서 약간 태스크 기능으로 바꿔서 내가 채팅한 것들에 약간 태스크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만 따로 관리해주면서 태스크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조금씩 넣어보고 그 되는 것 같으면 되게 빠르게 정리하는. 그래서 이렇게 큰 회사인데도 시장에 그 대응하는 속도가 장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시장의 반응을 본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그거를 개발해낸다. 다음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슬랙은 API를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를 링크를 슬랙에서 올린다. 네. 근데 그 두 개를 연동해놨어요. 계정을. 그러면은 그 문서의 프리뷰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문서의 권한이 상대편은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링크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채팅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 받는 사람은 권한이 없는데 지금 뭐죠? 줄까? 네.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 바로 거기서 권한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거. 슬랙 내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사이트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슬랙 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API로 다 연동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API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구글의 API와 슬랙의 API를 연동시키면 슬랙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슬랙에 연동된 외부 솔루션들이 지금은 거의 뭐 한 몇백 개가 넘을 정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하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 회사들 입장에서도 슬랙 내로 들어와야 네. 자기네들의 유료 결제, 유료 서비스 같은 거를 사람들이 돈 내고 슬랙 안에서 편히 쓸 거니까 뭔가 이 슬랙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구글 드라이브다 그러면 굳이 슬랙을 안 지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편하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경쟁 상대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다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안 열어줄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구글은 사실 뭐 채팅 솔루션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다 열어줄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전략적 제휴로도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슬랙에 연동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게 일하는 사람도 되게 편한 거죠. 내가 슬랙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은 인터넷 브라우저처럼 쓰면 되는 거네요. 그 그렇죠. 안에서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브라우저처럼 약간 슬랙이 플랫폼이 돼서 다른 수많은 업무용 솔루션들, 뭐 휴가 신청하고, 뭐 휴가 가고, 뭐 근태 관리하고, 뭐 태스크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슬랙 안에서 약간 채팅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뭐 웹브라우저처럼 나머지 뒤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연동돼서 다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슬랙을 세일즈포스가 엄청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네. 여기 세일즈포스도 그러면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겨뤄보겠다 약간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직접 있던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개설할 수밖에 없었고, 구글은 이제 채팅은 없지만 비슷한 걸 만드는 건 쉽거든요. 근데 뭐 구글이 워낙 많이 만들었다가 워낙 많이 접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걸 만들까? 아니면 계속 밖에 연동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슬랙이 전혀 다른 회사에 인수돼가지고 우리 지원을 끊어버리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수할까 만들까? 근데 저 회사가 딴 데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걸 다 고민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슬랙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포스에 인수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세일즈포스는 세일즈, 곧 비즈니스, 이렇게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고 뭐 매출을 내고 하는 이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보통 CRM으로 많이 알려져.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CRM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하는.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의 모든 거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도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잘 디파인했어요. 우리 같으면 고객 만나서 계약하고 돈 받으면 되지 그렇죠. 라고 3단계로 하겠지만, 사실은 그 밑에 예를 들면 한 20단계가 있는 거예요. 뭐 계약서 리뷰를 해야 되고, 뭐 계약을 해야 되고, 뭐 입금을 해야 되고, 고객한테 일단 연락을 해야 되고, 이제 리뷰를 해야 되고, 이게 실제 고객이 돼야 되고,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툴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 이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는 있는데 그 비즈니스에 이제 결국 소통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이제 슬랙이 짱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이제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프로세스를 우리가 컨트롤했다면 그 프로세스 안에서 돌아가는 커뮤니케이션까지도 하겠다. 네. 그리고 고객들하고 연락들도 옛날엔 이메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슬랙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외부 고객들을 슬랙으로 초대해서도 그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메일로 많이 하는데 중간에 좀 깊은 대화를 하면 바로 슬랙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메일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게 있으니까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요즘은 다 슬랙이죠. 사내 커뮤니케이션 전부 슬랙이라면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이메일보다는 좀 슬랙으로 가면 더 편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세일즈포스가 슬랙을 사서 약간 이런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까지 다 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구글이 슬랙을 사는 이유와 세일즈포스가 슬랙을 사는 이유는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그림으로 이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세일즈포스도 워낙 큰 회사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아직 빠르게 뭔가를 내놓지는 않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수하면 되게 빠르게 뭘 하거든요. 뭐 구글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세일즈포스는 덩치가 더 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슬랙 가지고 뭘 할지는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긴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슬랙이 메신저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근데 우리가 뭐 왓츠앱이나 뭐 카카오톡처럼 일반인들이 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일할 때 하는 메신저라서 그렇죠. 그게 비즈니스랑 관련되어 있긴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슬랙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걔네들이 이제 스레드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거든요. 스레드라는 게 요즘은 이제 일반 채팅 프로그램에다가 넣고 있는데, 원래 채팅은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 돌아가는 거죠. 근데 슬랙에서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의 답글을 밑에 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한 채팅방에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섞이게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메일에 이렇게 스레드 비슷한 거죠. 하듯이. 네. 이메일은 그 하나하나가 스레드라면 채팅은 이렇게 약간 평면으로 늘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슬랙은 거기서 스레드라는 개념을 둬서 뭐 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댓글 받고 다른 이야기하면 또 댓글 나고 해서 훨씬 더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채널 자체가 또 여러 개. 그래서 예를 들면 마케팅 채널, 뭐 개발 채널, 뭐 HR 채널, 그 안에 뭐 스레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업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진짜로 카카오톡 같은 그냥 채팅이었는데 단순한. 지금은 거기에서 뭐 굳이 말하자면 카카오톡 뭐 5.0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툴들이 많아지는. 재밌는 건 이 많은 것들을 반대로 그 원래 채팅 프로그램들이 옛날에 나오고 슬랙이 나와서 엄청 발전하고 나서 다시 이제 다 따라가죠. 그래서 카카오톡에도 답글 기능 같은 거 생겼잖아요. 답글 들어가고 이모티콘 거기에 들어가고, 그게 사실 슬랙에서 다 시작한 거거든요. 그 대화 어떤 말 하나에 요새 좋아요 찍는 게 그렇죠. 그게 원래 거기서 시작한 거군요. 생각해보면 비즈니스로 하는데 저쪽에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정보성 말을 했어요. 그럼 매번 그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넵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그냥 이거 체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모티콘 하나 달아주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에서 사실 시작을 한 거고 슬랙이 그걸 또 따라한 거고, 그걸 요즘은 이제 채팅이 또 따라하는 거죠. 심지어 저희는 슬랙 같은 메신저를 쓰고 있는데 그걸로 투표 기능으로도 쓸 수 있더라고요. 뭐 3일, 5일, 7일 한 다음에 거기 좋아요 찍어주세요. 그러면 7이 제일 많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용자들이 계속 툴을 쓰면서 또 변해요. 근데 그거에 맞춰 슬랙은 계속 이렇게 맞춰 따라가서 지금 계속 업계 1위를 이제 공고히 하고 있는 건데 뭐 끊임없이 경쟁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세상은 변할 거고, 뭐 이메일에 비해서 슬랙이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을 멀어요.
여기 말씀드렸던 이메일, 뭐 캘린더, 네. 뭐 어드레스북, 뭐 채팅 온라인 스토리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분산돼 있고 이게 더 통합돼야 될 거고 특히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뭐 개인 캘린더, 뭐 회사 캘린더가 다 막 따로 놀기도 하고 거기에 뭐 모바일까지 하니까 네.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는 솔루션이 진짜 저희가 원하는 게 100이다. 그럼 저는 지금 한 60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시장이 많고 네. 계속 이런 솔루션들은 좋아질 거예요.